나는 이거 웃긴 게, 아니, 그, 조중동은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아, 왜 보도 안 해요? 조중동은? 조중동뿐이 아니라, 뭐, 연합이고, 뭐, 한국 언론 하도 보도 안 하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관심 있어 보이니까. 자, NMT라는 미주 매체, 뉴스앤퍼스트 미주 매체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재명 불법 대부수금 고발한 제임스 시인 신동영 목사더군요. 미 재무부 접수 공문을 공개했다. 이게 유튜브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 나는 이거 웃긴 게, 아니, 그, 조중동은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아, 왜 보도 안 해요? 조중동은? 조중동뿐이 아니라, 뭐, 연합이고, 뭐, 한국 언론 하도 보도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데, 다 언론이 조선중앙까지 다 썩어 빠진 거죠. 저는, 하여튼, 지금 제가 조중동 편집을 보면, 김문수가 이기는 거를 절대 바라지 않아. 적당히 이재명이 이기고, 이준석이 좀 올라온 다음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다음에 끌어내려서 이준석, 한동훈 중심으로 내각 재판을 짜겠다. 이게 지금 훤히 보여요, 편집에. 그러니까 김문수는 굉장히 획기적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뭐 한 10% 차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게 가는 건데, 이것도 아마 대선 때까지는 보도 안 할 수가 있죠. 왜? 이재명이 당선돼야 되니까. 이건 이재명 당선된 다음에 터뜨릴 가능성이 높죠. 자,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한인회장 출신인데, 솔직히 미국에 한인회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는 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임스 신동영 목사는 이미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인에 가까운 사람이라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 재무부와 국무부 인권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고발하고 국제재정 요청 서류를 첨부했다. 이게 5월 7일 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쌍방울 근로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했다는 대북송금 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인데, 현재 국내 재판 상황은 공범 이화영이 이미 2심까지 7년 8개월 형을 받으면서 이화영과 쌍방울이 건네준 북한의 돈 8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용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화영은 17번에 걸쳐서 그 상황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게 사실관계가 적시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 신동영 회장은 고발이 7일날 접되고 접수가 8일날 됐다. 재무부, 외무부하고 그 다음 유엔 제재의 세 군데 고발 들어갔다. 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무려 30회나 탄핵했다는 사실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중국과 북한에 잘 못해줬다는 요 내용이 들어갔다 빠졌죠. 요 내용이 첫 번째 탄핵한 때 들어갔다가 미국하고만 붙어서 중국과 북한에 잘 못했다. 이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거는 미국 그 당시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남의 나라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 클린턴 정권 이후부터는 남의 나라에 잘 안 들어가는 게, 부시 때 이라크전 잘못 들어갔다가 한 박살 난 다음부터는 별로 잘 안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탄핵 소추안에 이 민주당 애들하고 조국 애들이 쓴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중국과 북한을 잘못해줬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국무부가 직접 입장 발표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그래서 바짝 겁먹은 이재명이 요거를 뺐죠. 두 번째 탄핵 때는. 근데 이미 이때 이게 들어가면서 미국의 이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사회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문재인보다 더 희한한 놈이 나타났다. 이미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이게 쫙 퍼진 거죠. 정말 희한한 놈이 나타났다 이거. 문재인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문재인은 뒤통수를 칠 망정 앞에서는 이때 안 떠드는데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놈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신동영 회장도 이재명 대해서 지금 미국이 다 알고 있다. 이때부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고든창이라고 이 트럼프 친구가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 까고 다니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이제 친중 쉐쉐 인사로 그냥 지금 다 이 트럼프 쪽에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신 회장이 잘 알고 있고, 저도 뭐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한국의 보수층과 트럼프 진영 보수층이 완전히 결합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팩 아닙니까?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모든 정보가 트럼프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거고, 또 요즘에는 이 트럼프 아들을 통해서 이 재벌들이 또 이제 네트워크 형성돼가지고, 현재 이 트럼프 정권하고 한국의 재벌 내각제패들, 보수파들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 회장은 기존 고발한 4곳 내에도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관에 한 번 더 고발할 예정인데 이미 접수 완료가 됐다. 2곳은. 그래서 재무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를 했다. 접수했다는 거를. 접수번호로 적혀 있다. 자, 내가 이제 첫 번째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람 단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요. 이재명의 그 대북송금대에서 이화영 1심이 작년 6월에 났었고요. 이화영 2심이 작년 12월에 났어요. 똑같이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에 있는 보수단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으면요. 1심이나 2심이 났을 때 이 작업을 했었겠죠. 특히 2심이 이제 확정됐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가서는 사실관계를 바꾸지 못해요. 대법 가서는. 그러니까 2심에선 이미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가 들어갔고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2심 때부터 이렇게 갔었으면 돼. 더군다나 그 당시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죠. 바이든에서 트럼프 교체되는 과정이네. 그러면 2심 때는 트럼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작업했으면 되는데 안 했어. 미주 한인사회에서. 왜 안 했을까요? 내용이 복잡해서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 진보단체, 보수단체 내가 다 경험해 봤잖아. 제 개인 망명 접수하는 것조차도 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3개월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 망명 접수를 하는데 저는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문을 접수합니다. 제가 뭐 기사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오늘도 대법원에다가 판사 연놈 징계하라고 공문 접수했는데 이 미국 정부의 이 공문 접수하는 거랑 한국 정부 접수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접수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다 이거 써야 돼. 다 써야 되고 잘 안 받아줘. 받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넣었잖아요. 댓글락 전화 가지고 다시 백하고 다시 쓰라 그래요. 이거 뭐 거의 시험 치는 수준이야. 시험 치는 수준.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이재명의 행위에 대해서 미 재무부, 인권국, 유엔 이거 어디다가 넣는 것도 아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정치적 명령서 내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야 미국 정부에. 그거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도. 나는 이 한국에 있는 그 한국교포 미국에 활동하는 사람들 좌든 우든 이런 거를 깨트리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누가 많이 알고 있냐. 대기업 상대하는 미주 로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재벌들은 그 로펌들과 상의하거든. 나는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뭐 아무리 고등학교 때 미국 살았다 하더라도요. 로펌 하나 끼고 있을 겁니다 이거. 무료로 지원해 주겠지 무료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윤창중 워싱턴 성추행 사건 있죠. 저는 그거 성추행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윤창중이를 아무리 싫어해도 윤창중이 성추행 안 한 거면 안 한 거지. 내가 아무리 싫어해줬다 해서 원래 안 한 걸 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성추행 안 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 정권에서. 워싱턴에서 박근혜 정권 대변인이 성추행 저질렀어. 경찰에 고발장 접수됐어. 이걸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이거?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다 한국 들어왔고 차라리 윤창중을 그냥 미국에 놔두고 갔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또 데려와 버렸어 윤창중을. 이거는 범인 도피야. 이거 난리가 났잖아 미국에서. 이 상황을 누군가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결하는 줄 압니까 이거? 이거 삼성 담당 미국 로펌이 해결했어요. 삼성 담당 미국 로펌이. 그래서 그 삼성 담당 미국 로펌 변호사가 김포에 있는 윤창중 집까지 와가지고 계약서 쓰고 가서 거기서 담화 시켰어요 이거. 근데 이제 당연히 삼성이 아니다. 나는 윤창중의 그냥 팬일 뿐이다 이랬는데
아유, 삼성당당 녹범의 그 미주 변호사면 연봉이 한 뭐 몇백만 달러 될 텐데,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여기 김포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무료로 해결해 줍니까? 무료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난 분명히 이거 어디 재벌 담당을 로펌의 변호사를 껴가지고 작업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 그랬을 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랬을 때가. 그랬을 때는 이건 트럼프하고 직통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신고는 되었으니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나가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거 보면 직위에 따라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제 이른바 이거는 이제 개인 제재 요청인데 개인 제재 요청이에요. 근데 이 개인 제재 요청에서 제가 지난번 설명했듯이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이 된 나라에 대해서 지원하면은 세포 소환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개인 제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제재라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나 이 중국 관료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미국 기업과의 거래 못하고 미국에 못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됐는데 미국 기업이나 미국 은행과 거래 못하고 미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국에 적대 세력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는 나라에 미국은 자체 내규 문제로 주한미군을 둘 수가 없는 사태가 벌일 수가 있어요. 미국을 적대시하는 위험인물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어떤 미국 쪽과 교류를 못하는 제재를 가했는데 그 자가 대통령 있는 나라에다가 주한미군을 어떻게 갖다 둡니까? 이거를.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나는 이거는 이 기존의 이런 미국의 적성국가에 대한 인물의 제재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 무슨 뭐 장사한 거야, 장사를 북한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장사하면 안 돼, 장사한 거야. 그럼 거기다 대해서 제재를 먹입니다. 이쪽 기업이나 인물에. 근데 이재명은 뭐냐? 자기가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뭘 해보려고 김정은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게 지금 한국 법에 따른 처벌 내용이잖아요. 이게 기소 내용이야, 제3자 뇌물죄가. 그럼 이거는 단순히 장사한 게 아니잖아요. 김정은하고 내통한 거잖아, 그냥 내통한 거. 그리고 막말로 핵무기 잘 만드세요라고 현찰더미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난 이거는 그 다른 사례처럼 이렇게 일반 제재가 아니라 이재명이 미국으로 그냥 체포해서 데려갈 수가 있다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규정한 테러 지원 국가, 북한, 이란, 수단 이런 나라에다가 단순히 그냥 장사가 아니라 뭐 밀어줬다 이런 경우는 체포해서 데려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체포해서 데려가서 법정에 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이놈이 한국의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그 이외에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가 또 가능해진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게 가능하다니. 그랬을 때 가야 한국 국민들이 아유 우리 이재명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한번 싸워보겠다. 과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신동영 목사는 잘 모르더라고. 설명하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얼굴마당 같고 뒤에 이 작업한 사람 따로 있다 생각했던 게 설명을 잘 못해 이재명 혐의에 대해서. 이 미국은 굉장히 쉬운 게 이거 잡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의 2심까지 판단해서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게 없는 겁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 법원의 그 판결문 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딴 얘기 하나도 없어. 거기다 이미 2심이 12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법이 내일 때려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대법이. 벌써 6개월 지냈잖아요. 대법이 내일 때리면 돼. 근데 내일 안 때리겠지. 왜? 내각제 세력이. 이재명 당선되고 때리겠지. 이거는 오늘 날뛰었던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면소법으로도 못 막아. 왜냐면 이거는 이재명 공범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잖아요. 이화영에 대한 판결이라고. 그럼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선되고 6월 한 10일, 12일 날 딱 때리는 거야. 이화영 공범. 근데 판결문에는 이재명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그러면 사실관계 똑같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 씌운 게 아니고 니네 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거 아니냐. 더 조사할 게 뭐 있냐, 우리는. 우리는 그런 국내법 가지고 얘 처리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그리고 이게 우연으로 터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한 이 제임스 신의 이 고발 조치가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걸 보고 있으면 나는 점점 더 확신을 갖출 수 있죠. 와, 오늘 조중동 모든 언론들이 다 김문수를 까고 이준석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준석 지지층은 없어. 걔는 원래 없어. 지지가 원래 없어. 근데 그냥 막 오늘 이준석으로 모여라. 이준석이 희망이다.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그 왜 자꾸 저런 짓 할까? 이재명을 올려놓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김문수 같은 아스팔트 보수를 끝장내고 이준석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검찰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뻔히 보여요, 그게.